조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튼에서 태어났으며 정갈자리입니다. 조 바이든과 생일이 같은 유명인으로는 만수르, 로버트 케네디, 딘딘이 있습니다. 조가 10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델라웨어에 있는 윌밍턴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시작했고 조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가이지만 어린 시절 바이든은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더듬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에 자갈을 물고 말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 대학 미식축구팀의 멤버였습니다. 그는 리시버로 활약했는데 너무 빨라 선수 시절 질주를 뜻하는 대시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 제도에서 첫 번째 와이프인 네일리아 헌터를 만납니다. 그는 대학교 3학년 봄방학 때 휴양지인 바하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네일리아의 아름답고 쿨한 성격에 반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과 네일리아는 1966년 8월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일리아는 바이든의 초기 정치 활동을 도왔는데 특히 바이든이 델라웨어 상원의원 캠페인을 할 때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이든은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당선 확정이 되고 얼마 안 되어 네일리아가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주오던 대형 트럭이 그녀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녀와 13개월 된 딸 나오미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을 거두었고 두 아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바이든은 끔찍한 사고를 겪은 두 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선서한 최초의 상원의원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트럼프는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이는 술이 가정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로 당선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1987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대통령 선거에 나갔습니다. 2016년 그는 세 번째 레이스에 도전하려 했지만 오바마가 이를 말렸고 결국 민주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조 바이든의 재산은 약 47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그는 재산이 3,6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오바마의 부통령으로 부임하면서 재산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일하기 전 1973년부터 2009년까지 총 36년간 델라웨어 상원의원직을 맡았습니다. 이는 6번 연속으로 당선된 것으로 델라웨어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맡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은 암트랙 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암트랙 기차를 이용해 출퇴근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검소한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또 그는 암트랙의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고 그에게 암트랙 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이든은 1988년 뇌 동맥류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가 살아남을 확률이 35%밖에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수술이 될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안전하게 끝났고 바이든은 건강을 되찾아 상원의원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로 알려져 있으며 또 아이스크림을 광적으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영국 육상 선수들의 실제 올림픽 도전기를 그린 불의 전차를 꼽았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방위 비용으로 한국을 압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정부가 실행해온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바꾸어 동맹국들과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은 오래전부터 미국 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1994년 여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은 성추행 혐의로 여러 번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애시튼 카터 국방장관의 부인인 캐서린 카터에게 귓속말을 한 적이 있는데 두 손을 어깨에 올리는 부적절한 제스처로 성추행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급진 좌파인지 중도 좌파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이라크 파병을 찬성했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나이 때문인지 조 바이든은 건강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선 카스트로가 바이든에게 치매가 의심된다고 언급한 일은 특히 유명합니다. 바이든은 이를 의식한 듯 건강에 관해 물은 한 기자에게 레슬링 한 판 뜨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이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면 조 바이든의 슬로건은 우리에겐 아직도 나은 날들이 남아있다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 미국이 다시 정상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대선 경합 중 트럼프의 동생이 죽자 그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그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말하며 트럼프를 위로했습니다. 2020년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미국에선 드문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에서 역대 카톨릭 신자였던 대통령은 케네디가 유일합니다. 만약 바이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는 케네디에 이어 두 번째 카톨릭 신자인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물 사전이었습니다.